이게 오라 어서오세요. 오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네, 아까 보냈습니다. 네, 아까 보냈어요. 안 오겠죠 뭐. 약간 변태도 아니고 또 와서 저희들한테 욕먹으려고 와갖고 또 어그로 끌지는 않겠죠 아마. 588 와간단. 타이밍입니까? 예. 아이 뭐 시간 낭비예요. 그 상습장 미아요님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그런 어그로꾼한테 낭비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밑상이면은 관심을 주지 마세요. 예. 그런 친구들은 관심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거든요. 네, 아시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설명드린 사이에 인사 못 드렸던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워라 반갑습니다. 네, 우리 XIP계 G드래곤님, 네, XIP 드래곤님 어서오시고요. 어, 588 갔어요? 그러네. 이제 넘어버리자 그냥. 아이 지겹다. 여기에서 앞에 숫자 좀 바꾸고 놀자. XIP 자 6으로 시작하는 숫자 가서 놉시다. 이제 좀 지긋지긋하다. 저는 업비트 씁니다. 업비트 쓰는데 저는 단타를 안 쳐서 그냥 보관소예요 사실. 달리나 보네. 계속 올라가나 보네요. 작년 불꽃놀이가 장난 아니었죠. 작년 9월에 와 그거 하루 만에 100% 찍어갖고 막 불꽃놀이 장난 아니었죠 작년에. 출금 제한요? 출금 제한 안 걸었고 저는 그 뭐지? 투팩터 인증 같은 거는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출금하려고 하면은 그 막 스마트폰 어플 같은데 OTP 막 집어넣거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중인증 같은 거 다 넣었어요 그냥. 제 본절가는 10,000원입니다. 제 본절가 10,000원입니다. 그 정도쯤은 돼야 저한테 본절 느낌 날 것 같아요. 저는 첫 구매요. 작년 한 2월 초? 2월 초쯤인 것 같아요. 네, 철이님 어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 평단이요? 제 평단은 그 뭐라 해야 될까 국가 기밀급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FBI도 모르는데. 출금 제한 걸진 않았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호야님 뭐야 스토커네? 제 걸 어떻게 아시지? 완전 저점 아니에요. 지금 아마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오선생님? 저 흑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실 때 저를 위로 삼아서 위로라도 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흑우라고. 흑우. 저 가상화폐 왜 하게 됐냐고요? 저 수익 중 아닙니다. 저 마이너스예요. 자, 말씀드리면은 여러 번 말씀드리기에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 전공이 정보보안이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정보보안 쪽 기술 기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논문도 써야 되는 입장이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중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IT 쪽이다 보니까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좋게 봐요. 근데 마침 구글 벤처스가 투자한 회사 중에 암호화폐 회사 중에 리플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길래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됐고, 보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갖고 이제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저 완전 후구예요. 후구. 남말면님 어라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어서오세요. 저는 추매는 안 합니다.
추매는 안 한 지 꽤 됐죠. 네. 그냥 가만히 홀딩 중이에요. 제 평단 10,000원이에요. 제 평단 야 이상한님 워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제 평단 10,000원이에요. 10,000원 살려주세요. 구조대 좀 보내주세요 제발. 왜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 마음의 평단은 10,000원. 구조대가 안 오네요. 예, 소리 줄이 마이너스. 글쎄요, 현상만 갖고는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아니요, 그거 아니었어요, 김부사님. 김부사님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요거 아니고 얘네는 게이트웨이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얘네 말고 걔네 이름 뭐였죠?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이름 다른 거였어요. 아니 이종란님, 아니 제 평단이 10,000원이라니까요. 어찌 저한테 비비려고 하십니까? 4,800층은 저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일주일 내로 돌파 참 좋네요. 그랬으면 좋겠다. 10,000원까지 일주일 내로 가면 참 좋겠지만 과연 세력들이 펌핑 해줄까요? 이 친구들. 일단은 거래량은 다시 폭발하기 시작했네요. 비트코인도 32빌리언 찍었거든요 지금. 거래량 엄청 폭발 중인데, 야 니는 언제까지 갈 거니? 장난 아니네. 아유 인생은 언제나님 진짜 힘드시겠다. 박탈감 장난 아니겠다. 이오스 2,800이면 저점 아닌가요? 이오스도? 2,800 정도면 저점 같은데 이더리움 13만도 거의 저점이죠. 근데 그거를 손절하고 XRP 탔는데 아이고 박탈감 크시겠네요.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 저는 단기적인 가격은 크게 신경 안 써요. 저는 좀 길게 보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은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뭐 당장 내일 뭐 한 2,000원 간다 이러면은 좀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뭐 1,000원, 뭐 900원 정도 됐다, 1,000원 정도 됐다 막 좋아갖고 입 찢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좀 길게 보고 있어갖고. 비트파이넥스가 점검이라고 합니다. 민홍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무서우셨을 것 같네요. 제 시드는 비밀입니다. 제 평단도 비밀입니다. 제가 방송 그만둘 때까지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저는 오늘도 되게 회의감 들었어요. 오늘도 어떤 회의감이 들었냐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진짜 불시시다, 이런 심한 욕을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전히 그런 소설 같은 소식들이 자꾸 전달되는 거 보고, 와 이거는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구나, 이런 생각에 되게 약간 좌절감을 맛봤어요. 오늘 어떤 소식에 좌절감을 느꼈냐면은, 아마 어떤 유튜브 분이 그 소식을 전했나봐요. R3가 아마존이랑 이 파트너십을 했다고. 아마존이 아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랑 파트너십 맺었다고 그거를 이제 전달하면서 아무래도 아마존이랑 약간 썸씽 있는 것처럼 전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거는 진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소식이, 그러니까 R3가 만약에 아마존 웹 서비스 이 클라우드 서비스랑 파트너십을 한 게 만약에 진짜로 리플사 뭐 연문설이 있는 거다. 왜냐면 이제 R3의 코르다 세틀러가 XRP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동원을 해서 이 관계, 아마존과 뭔가 리프사 간접적으로 썸씽이 있다, 둘이 막 서로 사랑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트 화살 뿅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거는 마치 이것과도 같아요. 여러분들 머리를 항상 뜨겁게, 가슴은 냉정하게 하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자, 리프사 홈페이지 갑니다. 이거는 이런 식의 주장과 똑같아요. 자, 보십시오. 리프사 홈페이지 가면요, 보시면은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해갖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마크 보이죠? 밸리데이터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고, 이 친구들 여기에서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치면은 예전에 이 사이트 하나 나올 거예요. 2015년 12월 14일인데 이때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 보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건 뭐라고 설명드렸죠?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고, 여기에서 이니셔티브 해갖고 블록체인, 요거를 담당하는 이 머레이 라는 사람이랑 해서 뒤에 내용 보시면 리프사 어떤 약속을 합니다. 요게 아닌가? 마이크로소프트 기사를 봐야 되나? 어딨지? 요거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당시쯤 2015년 12월 17일 날 이 리프사 파트너십 공개를 했거든요. 여기 써있죠, 리플이라고. 보면 내용이 그거예요. 다른 내용 아니고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리플 밸리데이팅 노드 돌리겠다. 누구를 위해서? 은행 유저들을 위해서. 그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R3랑 파트너십을 했고요. 리프사는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대상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파트너십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인데 얘네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파트너십을 했다고 해서 저 회사랑 뭔가 직접적인, 뭔가 더 적극적인 관계가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바로 양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클라우드를 고객들이 씀으로써 그 사용료를 지불받아서 이익을 버는 서비스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맺은 거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리프사를 한 몸같이 여기겠다, 또는 리프사가 마이크로소프트 한 몸같이 여기겠다, 이런 파트너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최근에 있는 R3가 아마존 웹 서비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R3 코르다 네트워크를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돌리려고 파트너십 했거나,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더 단순히 그것뿐이지, 아마존이 R3 사랑해, 그리고 R3 뒤에 있는 리프사 사랑해, 우리 함께 행복하자 막 이러면서 한 식구가 된 것처럼 묘사하는 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전혀 그런 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가슴은 냉정하게, 머리는 아주 열정적으로 타돌아가도록 열정적으로요. 자식고고한님 워라 어서 오십시오. 저는 하드웨어 월렛을 안 씁니다. 캐러멜님 질문 주신 거는, 아이고 여기 있다. 저는 하드웨어 월렛은 안 써요. 나노 S 막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안 씁니다. 또우리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요? 다행히 근데 제가 그 월요일날은 되게 간지러웠는데 오늘은 간지럽진 않네요. 월마트와 제휴 맺은 거? 그러니까 그거를 리프사 직접 연관시키기보다는 아까 하나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뭐 말씀드렸냐면 이걸 예를 들게요. 머니그램이 캐나다 우체국과 파트너십을 맺었죠.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런 거는 보통 몇 가지 목적이 근본적으로 가정하는 게 있습니다. 도달 범위 확대, 그리고 가능하다면 비용도 절감, 머니그램이 돈을 보낼 때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보통 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파트너십을 맺게 되는데요.
은행이 마치 머니그램이나 웨스턴 유니언과 전략적 제휴,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그런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거는 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은행이 이제 본인들이 직접 송금 서비스를 하려면 어떤 다른 금융기관과 릴레이션십을 맺어야 되고, 그걸 하려면 환거래 계약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요구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꼼꼼히 챙겨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걸 하면 프리펀딩도 해야 되죠. 여러 문제로 본인들이 직접 했을 때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본인들의 은행을 찾는 고객들한테 송금을 해줄 때 만약에 머니그램이나 웨스턴 유니언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캐시아웃을 할 수 있는 도달범위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들을 통해서 송금 서비스를 해준다면은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건건받아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본인들의 고객들한테 본인들의 은행을 찾아와서 지속적으로 고객이 우리 은행을 쓰는 가운데 송금 서비스를 본인은 닿지 않는 특정 국가, 전 세계 여러 국가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파트너를 맺을 머니그램이나 웨스턴 유니언이 닿는 모든 것까지 거기까지 송금이 가능하면서도 어느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런 핀테크 업체랑 파트너십을 맺는 건데, 마찬가지로요, 얘네들이 어떤 곳과 이런 식으로 지금 예를 들은 캐나다 우체국과 파트너십을 맺는 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김 부사님이 말씀하신 이 월마트와 제휴 맺는 거, 그런 것들이죠. 월마트에서 기사 내용은 안 봤지만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보통 이런 맥락일 겁니다. 월마트에 키오스크라고 있죠. 키오스크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키오스크 요겁니다. 검색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었는데, 이런 거 요즘 많이 쓰죠. 이 주문 대신 받아주는 용도로 쓰게 한 시스템, 요거 보통 키오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마트에 예를 들면은 이런 키오스크 갖다 놓고 이런 걸 통해서 고객들이 송금을 할 수 있어요. 송금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송금해주는 업체가 머니그램 이런 거죠. 만약 이런 제휴를 맺어서 월마트 내에다 송금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갖다 놓는다, 그럼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아지냐? 도달범위, 그리고 고객의 접근성이 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휴를 맺는 거죠. 또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편의점에서, 옛날에는 안 됐는데 요즘에 편의점에서 되는 게 뭐가 있죠? 택배 서비스. 편의점에다 택배를 맡겨두면은 편의점이 이제 고객이 직접 택배회사 서비스, 택배회사한테 직접 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택배를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편의점이 대신 맡아주죠. 그럼 뭐가 좋아지죠? 편의점이 되게 전국 여러 곳에 굉장히 많잖아요.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좋고, 편의점 입장에서는 택배회사 대신에 고객들이 더 접근성이 용이해져서 더 많은 택배를 맡기게 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이익을 조금 벌고요, 대신 맡아줌으로써. 그리고 택배회사는 더 많은 물량이 고객들이 의뢰를 해주니까 그래서 좋은 거죠. 서로 윈윈하는 관계죠.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겁니다, 저런 전략적 제휴식이.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이제 근본적인 건 설명드렸지만, 머니그램이 만약에 월마트와 제휴를 맺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시를 든 것 뿐이지만 실제로도 뭐 그렇다고 가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월마트 내 키오스크를 통해서 머니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고객들에게 접근성 용이하게 제공해주는 그런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럴 경우에 리플사와 월마트가 직접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보통은 이 판이 사기판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사기판 소설을 쓰는 사람들 대부분이 정확한 이해관계 없이 그냥 소설을 입힙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거를 해야지 본인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들이대는 거예요. 일단 머니그램은 리플사 파트너인데 월마트랑 파트너했다. 그럼 야, 3단 논법에 의해서, 자 봐라, 3단 논법이다 여러분들, 막 이러면서 리플 누구랑 파트너십이야? 머니그램 파트너십이야. 근데 머니그램이 월마트랑 파트너십 했어. 자, 이런 경우에 우리도 잘 아는 3단 논법에 의해서 리플사는 월마트와 파트너십이나 다름없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이런 자극적인 내용 위주로 가는데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머니그램과의 아까 예를 든 그런 비즈니스로 파트너십을 맺은 거고, 리플사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금융기관들한테 본인들의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리프사가 목표로 하는 건 뭐죠? XRP를 글로벌 에셋으로, 세틀먼트 에셋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니그램의 주식을 약간 약속의 증표로 받는 가운데 그 투자하는 금액들이 머니그램의 XRP들을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거잖아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뭘 말하고 한 겁니까? 당연히 XRP를 브릿지 에셋으로, 글로벌 세틀먼트 에셋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라고 그런 파트너십 관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들, 예를 들면 지금 월마트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리플사가 목표하는 게 이 파트너십 관계가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도움이 되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단순하게 그 막 자극적인 거를 유도하는 사람들한테 속지 마시고요. 그냥 이 3단 논법에 의해서 리플사랑 월마트 파트너십 대박, 초대박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리플사가 목표하는 게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런 리플사의 고객인 머니그램이 이런 관계를 맺었다. 그럼 이 내용은 무엇이고 리플사가 목표로 하는 이것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도움이 될 것인가를 먼저 보시고, 만약에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좋은 소식인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좀 머리는 아파요. 자꾸 이 속내용을 봐야 되니까. 하지만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냥 무슨 리플사 머니그램 파트너십이다. 최근에 머니그램이 월마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러므로 리플사 월마트는 파트너십 관계다. 안 되죠. 이런 거는 초등학생한테 써야 되는 건데 정말 사기판이죠 이거. 속지 마십시오. 그런 소식들에. 이거는 기사 내용이 안 나왔어요, 김태경님. 그 머니그램 주식을 받는 가운데 이제 리프사가 금액을 투자했잖아요. 얼마였죠? 한 600억 정도였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600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600억 정도인데 그게 어떤 식으로 전달됐는지 모릅니다. 그냥 계좌상에서 계좌상으로 계좌이체를 해서 꽂아준 건지 아니면 XRP로 갖다 준 건지 그 내용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모릅니다. 김태형님이 말씀하신데 XRP로 넘겼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일루미나티 나오나요? 일루미나티. 우리 일루미나티. 제발 리플사 좀 성공시켜주세요. 장석진님 질문사항 같이 볼까요? 아직 안 쓰고 있기 때문이죠. 장석진님 질문사항은 최근 머니그램에 XRP 쓴다고 알고 있는데 왜 TPS 수치는 그대로인 건가요? 질문 주셨는데 아직 안 쓰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제가 그 머니그램 CEO가 그 오디오 인터뷰 한 거를 소개시켜 드린 적 있죠. 그 인터뷰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전적으로 XRP를 쓸 것이고 XRP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성향에 대해, 본인들의 의견에 대해, 본인들의 관점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얘기했지만은 머니그램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러분들이 뭐 기대하시는 게 하루아침에 바로 딱 적용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전적으로 사용은 할 거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용하는 건 아니다.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이건원님 월화 어서오세요. 김병윤님 그리고 님잠매님, 캐러멜님, 장석진님 다 월화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마치 하루아침에 급작스러운 변화처럼 적용은 안 될 겁니다. 시간을 좀 두어야 되는 문제죠, 그런 것들은. 박빌부님 월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소식들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좀 그 진위에 대해 판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이쪽을 업으로 삼는 분들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사실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영리로 하다 보면은 어차피 돈을 버는 게 최대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자극적인 내용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내용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동기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하더라도 어차피 영리로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부분을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예. 이런 동기가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저분이 전달하는 소식이 과연 사실과 근접하느냐, 내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 이러면서 좀 진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셨어. 이거 진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까요? 이런 거 신고하면은 네, 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여러분들 혹시 캡처 되시는 분들 혹시 캡처 몇 개만 해두세요. 나중에 한번 신고해보게. 네, 정도껏 해야지 지나치게 하면은 네, 그렇게 사회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캡처 좀 해두세요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에서 신고는 그냥 이렇게 약간 퇴장당하는 그런 것만 먹고요. 이 신고가 사이버 수사대로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 신고는 별도로 제가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저런 것도 접수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사람 대응해서 뭐해요? 여러분들이나 제 시간이 아깝지. 그냥 간단히 사이버 수사대에 넘겨놓으면은 뭐 거기서 알아서 하겠죠. 만약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에서 할 거고 아니라고 하면은 뭐 예, 그냥 놔두죠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예, 시간이 아깝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 와갖고 꼬장 부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방치 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시간이 아깝습니다. 근데 저 몸이 언제 났죠? 지금 한 1시간 10분 정도 됐네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김보사님 질문 주신 거 같이 볼까요? 네, 지금 김보사님이 질문 주신 건 머니그램이 엑스비아, 엑스라피드를 2개 테스팅했던 걸로 압니다. 엑스비아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떨어지고 배경 지식이 적습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머니그램이 2개를 구분해서 테스팅을 했을까요? 엑스라피드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 때문에 엑스비아까지 테스팅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설명드립니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소환을 하겠습니다. 우리 애쉬, 인도인인 애쉬가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소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애쉬가 설명한 게 어딨더라. 띠리띠리띠리띠리. 야 여기 있다. So some of you guys may know 자, that we 요거를 have a 사용을 great 할게요. customer out of the UK called Mercury.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설명한 건 머큐리 FX를 통한 설명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질문 주신 게 바로 이제 머니그램이 작년 1월 그거부터 보여드릴게요. 김무사님이 질문 드린 게 자 요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은 여기 나오나? 4번. 이때쯤 나오겠네. 5번에 나올 것 같네요. 여기 있다. 자, 요거거든요. 자, 작년 1월 11일 날 머니그램 이 투자자를 위한 IR 그 뉴스 자료에 본인들이 밝힌 게 있습니다. 여기 제목 보신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머니그램과 리프사가 파트너를 맺었다. 페이먼트를 더 모던화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파일럿 XIP, 바로 엑스라피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더불어서 여기 써있죠. 두 회사는 또한 엑스라피드, 여기에 엑스라피드 단어 선택은 없지만 사실 그겁니다. XIP를 쓰겠다는 거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리프사의 이코시스템인 엑스비아를 통해서 이제 이코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 머니그램
통학할 수 있는 것 또한 연구해보고 탐구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엑스비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밝힌 거죠. 엑스비아도 역시 써보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사항 다시 한번 짚고 본격적인 내용을 다뤄볼 건데 왜 엑스비아까지 썼느냐, 엑스라피드로는 뭐가 부족한가요? 이런 식의 질문, 그런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애쉬가 공식적으로 리플 에피소드 드랍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 설명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머큐리 FX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머니그램과 다르죠. 다르지만 보시면은 머큐리 FX가 XBR을 쓰기 때문에 역시나 아까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딱 좋은 상태죠. 여기 회사 이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구조를 씁니다. 머큐리 FX는 엑스라피드 역시도 쓰니까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FX, a really innovative payment provider. And what was interesting is like how they send money today using the 자, antiquated 돈을 어떻게 wire 보내느냐, system. 오늘날. This is called an FTP server. They actually drop files into an FTP file. server. It takes 3 to 5 억양이 days to 너무 process 연기토네요. and finally gets over to the destination. 지금 이제 애쉬가 설명한 거는 머큐리 FX 또는 오늘날의 이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 이런 친구들이 돈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고 얘기하면은 이 FTP라는 건 이제 컴퓨터 파일인데 그 보내는 방식이에요. 파일 전송하는 거. FTP 좀 아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알 거예요. 일종의 프로토콜인데 거기 통해서 배치 파일이란 거, 자동 실행 파일이란 걸 올립니다. 올리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페이먼트 처리되는데 3일에서 5일 걸린대요. 멕시코로 보낼 때 오늘날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트럼프 파일 막 이러면서 연기 톤 하는데 지금 되게 어색해요. 지금 톤이 나 연기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어서 볼게요. That's why you have that lock. Is locked up 되게 there because 딱딱하다. they Locked actually up. need to have the pesos in Mexico before the payment is triggered. 웃겨 This 죽겠네, takes 이거. months to set up. It takes days to send. It's cumbersome. It's not innovative. It's antiquated. 아니 연기 톤이랑 웃겨서 웃음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또 얘기한 거는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셋업하는 데는 막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걸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머큐리 FX 또는 오늘날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이 리플 솔루션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포인트도 기억을 하세요. XBR랑 이제 X커런트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부분 X라피드잖아요. 이런 작동 방식을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할 건데 이런 포인트도 집중을 해주세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So I'm going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how our products, XVIA, XRapid, and XCurrent work together to improve the payment experience. XVIA allows you to use a one standard connection to get you all the benefits of RippleNet. 지금 나왔죠 설명이 뭐라고 하죠? 엑스비아는 뭐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뭐라고 얘기하죠? 엑스비아는 원 스탠다드 커넥션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원 스탠다드 커넥션이죠? 그러니까 엑스비아를 통해서 리플렛에 접속을 할 수 있고요. 리플렛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든 솔루션을 쓸 수 있는 그런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And our products. So, the base case is, without XRapid, they would use XCurrent and they would get rid of the need for the FTP server and the 3-day wait to process the files. They would use a modern API and a connectivity into the destination. 자 지금은 XBR을 통해서 X라피드는 안 쓰고 X커런트만 쓰는 경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하늘색 흐르는 화살표 해서 지금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X라피드는 안 쓰고 X커런트 활용해갖고 이렇게 보내는 거.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FTP 서버 이런 비효율적인 거를 안 쓰고 페이먼트를 X커런트로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어서 더 보고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어서 계속 보실게요. They still have to have capital 캐피탈이 트랩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프리펀딩을 얘기하는 겁니다. But they get some of the benefits of faster processing and modern APIs. The magic is where XRapid is available, Mexico for example, they can then add on XRapid and move money on demand using XRP into Mexico and pay out instantly. US dollars through one of our partners, for example, Bittrex, is deposited and converted into XRP. XRP is then moved into Mexico via Bitso, another XRapid partner, converted into Mexican pesos, and then paid out via one of our XCurrent
payout partners located in Mexico. They get all this with one standard connection. They get reach wherever Xcurrent is available in Mexico, whether that be a bank, a cash payout provider, or in the future, an innovative mobile wallet. So that, in a nutshell, is how these three products work together to make an antiquated experience a revolutionary one and a great experience for Mercury FX and their customers. 자, 여기가 설명 끝인데, 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보셨지만은 엑스라피드 안 쓰는 경우에는 엑스비아 통해서 엑스커런트 통해서 보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페이먼트는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역시는 문제가 뭐냐면 프리펀딩 없이는 세틀먼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틀먼트 솔루션인 엑스라피드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엑스라피드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엑스커런트 멤버, 어디죠? 멕시코에 있는 엑스커런트 쓰는 리플렛 멤버한테 멕시코 페소로 돈을 바꿔서 던져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실제적으로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수취인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설명한 거죠. 이런 경우에 온디맨드니까 프리펀딩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빠르기도 엄청 빠르고요. 2분 정도 걸리고 비용도 저비용이고. 자, 그래서 김부사님 질문한 거 돌아가면은 지금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만약에 어떠한 사용자, 머큐리FX나 또는 머니그램이 리플렛 멤버가 아닐 때는 리플렛을 쓰려면 엑스비아라는 솔루션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리플렛에 접근하기 위한 솔루션이에요, 엑스비아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기업들, 아마존이나 우버 같은 기업들이 만약에 리플렛을 쓰고 싶다 하면은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죠? 은행이 아니죠. 리플렛 멤버가 아닙니다. 그러면 엑스비아가 결국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플사가 자꾸 엑스비아 솔루션을 설명할 때 잠재적인 고객으로 예시를 드는 게 항상 아마존, 우버 같은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작동 로직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 번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그 점 강조 드리고요. 자, 더불어서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 또는 이제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나 은행들일지라도 리플렛 멤버가 되지 않고 그냥 리플렛만 쓰고 싶다 했을 때는 리플렛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엑스비아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이걸 했을 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냥 엑스비아만 엑스커런트를 쓰기 위해서 사용할 경우와 그리고 엑스라피드까지 쓰고 싶어 할 경우죠. 근데 머니그램은 요거까지 쓰는 경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리플렛에 접근하기 위해 리플렛 멤버가 아니니까 엑스비아를 쓰는 거고 더불어서 이 안에 엑스라피드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머니그램이 작년 1월에 엑스비아를 이제 써볼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의 관계가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머니그램이 오늘날의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게 되면 리플렛 멤버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지 몰라요. 그 작년부터 얘기했듯이 엑스비아를 줄곧 테스트해서 오늘날까지도 엑스비아만 쓴다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리플렛 멤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렛 멤버들이 이 머큐리FX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네트워크의 도달 범위를 쓸 수가 없습니다. 리플렛 멤버가 아니기 때문이죠, 엑스비아의 경우에는. 하지만 이게 머큐리FX가 생각을 바꿔서 엑스커런트를 하기로 했다. 우리도 리플렛 멤버가 되기로 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리플렛 멤버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리플렛 멤버한테는 되게 좋은 일이죠. 왜냐면 머큐리FX의 자체적인 네트워크 있잖아요. 전 세계에 뻗어 있는 거.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같은 리플렛 멤버니까 도달 범위가 확장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아가 엑스커런트 계약을 했을 때 기뻐했던 이유가 바로 설명드리는 거에 있는 겁니다. 왜냐면 리아가 엑스커런트를 계약했다는 얘기는 리플렛 멤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기존에 있던 리플렛 멤버들이 리아의 네트워크를 쓸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인사이트 가서 보면은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서도 이 파트너십 소식 전할 때 이 리아의 규모에 대해 얘기하죠. 바로 155개 국가 그리고 37만 7천 개의 로케이션, 이 캐시아웃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얘네가 보면은 여기 써있죠. 디스 파트너십은 어떻게 한다고요? 리플이 익스펜드 리치, 도달 범위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인 파트너, 그러니까 이제 리플렛 멤버들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죠? 리아가 엑스커런트로서 리플렛 멤버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아만 좋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리플렛 멤버도 좋아진 거예요. 여기 써있잖아요. 그 내용이.
조달 범위 확장이 된다고. 그게 엑스비아와 엑스커런트의 차이점입니다. 리플랜 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 아이고 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내용도. 파플레이님 오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캐러멜님 질문 주신 거 이미 혜연비님이 답변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혜연비님이 얘기하신 게 이거요. 리프사 개발자 홈페이지 가면 이게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지금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없앴으려나? 옛날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옛날 걸 안 남겨놨을 것 같은데 안 남겨놨네요. 자동으로 여기로 리다이렉트 되네. 제가 좀 찾아볼게요. 옛날에는 화면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 화면을 없애버린 것 같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본인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 중에 그 XIP 월렛이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준비 중이라고 커밍 순이라고 표기해 놓은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없애버렸네. 그림까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림을 없앤 모양이네. 월렛이라고 적어볼까요? 검색이 되나? 안 나오네요. 안 나와. 이거 개편하면서 없앴나봐요. 원래는 있었는데. 그 그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그림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없네요. 안타깝네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커밍순이라고 박아놓은 거 있는데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리프사가 만들어준 지갑이 뭔가 특별한 기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궁금해요. 저도 되게. 물론 이제 다른 업체들이 만들어준 지갑이랑 동등한 기능, 동일한 기능도 갖고 있겠지만 리프사가 직접 만들어줄 만큼 뭔가 다른 기능이 추가돼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기능이 뭐가 들어갈까 되게 궁금한데 되게 기대가 됩니다. 자, 빠님 질문 내용 같이 볼게요. 이 질문 상당히 많이 나오는 베스트셀러죠. 거의 막 스테디셀러급의 질문인데 그래서 간단히 답변 드릴게요. 스위프트보다 XRP를 사용하면 비용이 저렴하다는데 XRP 가격이 비싸지면 단가 가격이 오르는 걸 말씀하신 거겠죠? 그러면 은행이 송금 비용도 비싸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아마 제 생각에 나중에도 나올 거예요. 뭐 XRP 가격이 10만원대도 나올 것 같은데 2년 뒤에도 3년 뒤에도 계속 나올 질문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작동 방식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달러, 만약에 100달러를 보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중간에 XRP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바꾼 XRP를 원화로 다시 바꾼다고 해봅시다. 그죠? 1달러가 지금 설명을 위해서 그냥 10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환율을 인위적으로 제가 이렇게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10만원이 오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XRP 브릿지 커런시로 쓴다는 거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만약에 1 XRP가 10만원이라고 해봅시다. 10만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거 달러 갖다 1 XRP를 사서 이거를 팔아다가 다시 원화로 바꿔서 이렇게 전달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비교를 위해서 아까 그 어느 분이죠? 닉네임이 안 보이네. 닉네임이 안 보여갖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질문 주신 분 설명을 위해서 이제 예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 XRP가 위에는 개당 10만원이었는데 지금 100만원이라고 해봅시다. 개당 100만원이 됐어요. XRP가 10배까지 상승을 해서. 자, 그러면 은행의 송금 비용이 비싸진지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이 100달러 보낼 거예요. 그래야지 비교가 되니까. 100달러 보낼 때 100달러치의 XRP를 사겠죠. 중간에 몇 개 사야 되죠?
개당 100만 원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환율을 1000원 1달러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거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0.1개를 사면 되겠죠. 대충 이 정도 사면 딱 금액이 맞겠죠. 이거를 삽니다. 사갖고 원화로 팔아요. 0.1 XRP는 얼마죠? 지금 개당 100만 원이니까 이걸 팔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송금이 완료가 될 겁니다. 똑같은 액수.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 중에 지금 XRP 단가가 바뀌었고 똑같은 액수의 법정화폐 금액을 송금하는데 과연 수수료가 늘어났을까요? 늘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암호화폐 거래소 중간에 거칠 때 어차피 처리되는 금액에 퍼센테이지로 수수료가 붙죠. 예를 들면 뭐 0.025%나 또는 비싼 데는 0.1%. 지금 처리하려는 거래하려는 금액의 퍼센테이지로 붙기 때문에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XRP 단가는 변했지만 문제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이 거래를 하려는 총 금액이 100달러, 똑같이 100달러. 그러니까 100달러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수수료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RP 단가가 변하더라도 수수료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정확한 로직을 이해하시면은 XRP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수수료가 비싸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 빠하님이시군요. 제가 빠하님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닉네임이 기억 안 됐습니다. 리비언니님, 워라,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기억할게요. 빠하님 이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자, 리플 XRP님 질문 같이 볼까요? XRP 유동성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과 세력의 가격 펌핑에 의한 가격 상승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분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지금 실제로도 약간 오르는 추세들이죠, 다 같이. 이 오르고 있을 때 이거를 보고 여기에 딱지가 붙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오르는 게 마켓 메이커 때문임 막 이렇게 적히는 게 아니잖아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리얼 비즈니스에 의한 수요에 상승하는 건지 아니면 투기 세력들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건지 그걸 구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그거는. $500원 드립이 나온다고요? 이제 600원 드립 나와도 되지 않나요? 600원을 코앞에 둔 것 같은데. 야, 비트코인 대단하다. 야, 이 친구 그냥 부럽긴 부럽네요. 확실히 잘 올라가네. 쭉쭉쭉. 이게 진짜 우상향 그래프네. 진짜 우상향 그래프네. 와, 멋진데? 잘 가네요, 비트코인. 자, 그래서 리플 XRP님 질문 주신 건 구분이 좀 힘들다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 달 반 전보다요? 한 달 반 어느 거요? XRP요? 아니면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 말씀하신 건가요? XRP 말씀해 주신 거요? XRP가 원래 얼마였지? 300 얼마였으니까 그러네. XRP 말씀하신 거죠? 한 달 반 전보다 50% 올랐다는 거. 참고로 데이비드 슈왈츠가 그것도 설명을 해줘요. 마켓메이커 아까 설명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리플사가 마켓메이커를 전적으로 막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리플사가 유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켓메이커들한테 인센티브 정책을 펼친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그게 약간 묘사되는 게 리플사에 자금을 투자해서 그런 마켓메이커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데이비드 슈왈츠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는 하진 않는데요. 리플사에 돈을 막 줘가면서 마켓메이커 너 열심히 해봐 막 이러진 않는데요. 원하는 월드클래스 청자님들 하이의 줄임말입니다.
김태경님 질문 같이 볼까요? 트랜잭션 소요 시간이 4초입니다. 가격이 오름에 따라 유동성은 분명 증가하겠지만 올라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보시나요? 하는데 김태경님이 질문 주신 거 약간 디테일을 조금만 더 해주세요. 어떤 지표가 올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유동성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지표, 예를 들면 트랜잭션 클로즈 타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TPS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만 좀 짚어주세요. 월드컵 하위권 가격이요? 가격이요? 가격?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약간 생각하는 게 서로 간에 좀 약간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팩트 부분은 정리하고 나서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처음에 유동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죠? 그 이유는 엑스라피드만 떠올리시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엑스라피드가 사용이 되려면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오더북이 필요합니다. 오더북이 만약에 100달러를 보내려고 하면은 우리 시트를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리플사의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의 빗소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오더북을. 자, 멕시코 페소 쌍 부분입니다. 여기서 오더북을 까고요. 자, 지금 보시는 오더북이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 이쪽이 이제 XRP 멕시코 페소로 산다는 쪽이고 이쪽이 이제 XRP 팔아서 멕시코 페소로 받을래 쪽이잖아요. 자, 보시면 이 오더북이 필요하거든요. 엑스라피드가 작동하려면 이 부분. 네, 왜 그러죠? 엑스라피드 만약에 100달러를 보내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이 오더북에 걸려있는 거를 즉각적으로 활용해서 사는 거잖아요. 사고 또 팔고. 그러면 뭐죠? 엑스라피드가 최대한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보내지려면 이 시장 가격의 스프레드가 최대한 좁아져서 이 보내려는 양만큼의 오더북 그 이상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대한 이 스프레드 간격을 좁히면서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로스트가 가장 적어지겠죠. 손실이. 예. 뭐 그냥 하나로 뭉쳐지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죠. 시장에서 항상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서로 수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좁은 가운데 오더북이 보내려는 금액 이상이 있어야 엑스라피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필요하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없던 유동성이 지금 보시면 되게 얇잖아요. 지금 보실까요? 가장 근접해 있는 가격에 XRP 양을 보면은 853개, 이쪽은 367개인데 우리나라 가격으로 600원에서 계산해도 이거 얼마인가요? 48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쪽은 더 안 되겠죠. 한 20 얼마, 아니, 20 얼마 되겠죠. 네, 얼마 안 돼요. 이 유동성이 근접해 있는 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 이 스프레드 폭이 작은 쪽은 거의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적은 쪽 기준을 얘기하면. 만약에 한 100만원 한 번에 엑스라피드 처리하려고 한다면 오더북이 부족하죠.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유동성이 필요한 건데 유동성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엑스라피드 쓸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엑스라피드를 은행이나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이 쓰기 시작하면은 뭐가 생기는 거죠? 볼륨이 생기잖아요. 이 오더북 걸려있는 거는 볼륨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마켓메이커들이 주문만 걸어놓은 거지 실제적인 거래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근데 엑스라피드는 뭐죠? 이 오더북에 걸려있는 건 실제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발생하죠? 결과론적으로 볼륨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볼륨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마켓메이커들이 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주문을 걸어놓은 거를 이제 엑스라피드를 사용하는 금융기관이나 또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이 써주게 되면은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쓰는 만큼 마켓메이커들한테. 그럼 마켓메이커는 뭘 생각하게 되죠? 아니, 더 근본적인 거. 마켓메이커들한테 수요가 창출됩니다. 많이 써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마켓메이커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마켓메이커들 입장에서 수요입니다. 근데 기억하실 게 마켓메이커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려면 XRP를 홀드해야 돼요. 사서 구매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이 오더북에 걸 수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 더미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수요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볼륨이 많이 늘어날수록 마켓 메이커들의 수익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럼 마켓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돈벌이가 된다고 해서 참여를 하려는 안태관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안태관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배지 연되신 거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마켓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 뛰어들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뛰어들게 되면 이것은 곧 방금 설명드린 대로 XRP를 홀드해야만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수요로 창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마켓 메이커들이 이렇게 XRP 더미를 조금 더 사거나 아니면 새로운 마켓 메이커 들어서 XRP를 구매해서 돈 벌자고 이렇게 오더북을 쌓게 되면은 선순환이 돼서 결국에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죠. 그죠?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이 XRP를 통한 브릿지 커런시로 써서 세틀먼트 하는 게 효율적이고 은행들, 이 사용하는 고객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더 많이 써주게 되면은, 그리고 또한 기존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큰 금액, 예를 들면 외환시장이나 뭐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께 많이 예시를 드는 바로 무역금융, 기업들이 수출입할 때 쓰는 대금을 처리하는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개인들이 레미턴스라고 부르는 송금이랑은 차원이 다른 금액입니다. 막 몇백억 단위, 몇천억 단위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유동성, 아까 보셨지만 이런 유동성으로 이런 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구조 위에 계속 선순환 하다 보면 결국에 유동성이 이 정도까지 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무역금융이나 외환시장의 수요도 이쪽에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볼륨이 어마하게 늘겠죠. 그럼 또 뭘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마켓메이커의 수요로 이어지게 되고, 이건 또 유동성이 더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달러 기축 얘기 많이 나오고 달러 기축에 관한 음모론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 XRP와 리플에 관심을 가진다면 더 중요한 거는 왜 달러가 기축이 될 수 있느냐입니다. 왜 될 수 있죠?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대한 이유는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달러 유동성이 워낙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거를 제 입에서 나오면은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까봐 제가 스위프트 CEO의 말을 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위프트 CEO 해서 파리 핀테크 포럼 이런 거. 자, 이놈이 얘기했죠. 아, 놈이라고 하면 안 되나? 자, 이 친구가 이때 얘기를 in the 합니다. future. How do we enable 언제쯤에 얘기를 할까? 자, Why not use Ripple's technology? to 이쯤에 do 얘기할 that? 것 같네요, 딱 봐도. Because 왜 리플 솔루션 안 쓰냐? I think what we are seeing, we had a long discussion about blockchain versus API. Is here to, we think, is further out. I should say. One of them, to put it inside, we had 40 banks participating, bilateral relationships. Yeah, it works as a proof of concept, but it's not clear to us that it's that banks themselves much easier with blockchain and play a big role in that one. 진에 They have to be ready for 10,000개 that. 이상 멤버 있다고 자랑하는 Fred, do you 중이에요. want to respond as to why? model? We can talk about open APIs. We can talk about controlled API. But it's still a since that's systems. 자, 이때 얘기할 때 됐는데. Transact global wallet. Sure. I think. Cryptocurrency, the XRP. 아, 이제 얘기하겠네요. I think that's another one worthy of debate. There we do find that the banks are also, at least when they talk to us, and they tell you different things, they are hesitant to convert things into a currency, a cryptocurrency right now, because of the volatility in the crypto as a clearing unit at the end of the day. So again, when we engage banks, we don't find them ready for a model where you convert it into crypto and then convert it back, and that has to do with many things: regulation, volatility, and all the things that are So that- debated around crypto. But that's a whole separate debate. This is Swift today. Swift messaging, I- messaging frame, real time with the, and I feel like they're, fiat about so if high RP transaction, 둘이 there's 열심히 싸운 banks- 중이에요. The skepticism over cryptocurrencies, which I stand on the role of digital assets 이때 얘기할 in 때쯤 된 것 the 같은데 future of 이제 나올 것 같아요. I mean, first, most assets we have today are digital. Let's also say, I mean, if you hold stocks today, there are no 이제 얘기할 것 physical 같네요. papers anymore. They're just registered. I mean, it's 자, a funny 보세요. anecdote. When we had Hurricane Sandy that flooded New York, their address is Water Street. Stocks, still the physical copy. They had a huge effort to recover all digital at the end of the day. De facto, most assets you hold today, most money you hold with banks, etc., all of that is digital already.
My issue with crypto assets is more that it is highly unregulated, and there is a reason we regulate things like securities and assets. There's three reasons that we found over the 5,000 years that the world has had money. We have found that money can lead to three big. It is quite easy to screw customers once value is. We have found that money is typically used for nefarious activities, and money is a good way to control tax evasion and all of those things. And that's why we regulate the financial securities to 그 make 얘기를 sure 하는 the 거예요. securities 그 offerings 크립토 are true 커런시의 to 약점을 value, they 얘기하는 say what 겁니다. they do, 볼라틸리티나 None of 이제 that exists 안티모니 in the 론더링 crypto 관련된 거 world, and I think that 얘기할 때 None of 됐는데 that 달러 얘기 exists in 왜 the 안 해? crypto I think that's an issue. I don't know how we can say none of that exists in the crypto world. Every Ripple KYC, and I had the governor of a large 안티모니 central 론더링 bank, 같은 거 다 준비돼 which is 있다고 반문하는 Ripple's 거고요. bank, 달러 얘기 and 언제 하니? you 할 때 된 거 actually 같은데. challengingly, the banker made risk. What I that are taking place at the I agree. ICOs, Bitcoin in places. So I wasn't out digital assets. Week explained to me any type of assets open for the ownership. Yeah, He says, that's finally you great. get that That now. way you can sell your plane. His whole business model. And if you listen to the libertarians, they're all like, well, all I'm saying is that cross-border payments get is also to be able to clear larger transactions. You really need that deep liquidity if you want to move large payments. 여기. Mostly is dollar, by the way, and that's why the dollar is so embedded in the global system. At the end of the day, the way. 자, 지금 이 얘기 여기서 얘기하네요. A lot of the 자, 뭐냐면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 그겁니다. 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트랜잭션을 처리하려면은 많은 양, 아까 라지 페이먼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역 대금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처리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 이제 스위프트 CEO가 얘기를 합니다. reason 지금 banks 이겁니다. keep reserve and liquidity is also to be 네, able 리퀴디티 얘기를 하죠. to clear larger transactions. 라저 You really need that 트랜잭션이라고 deep 얘기하죠. liquidity if you want to move 딥 large 리퀴디티. payments. 그러니까 리퀴디티 Mostly 되게 is 높은 dollar, by the way, 리퀴디티가 that's 필요하다는데 why the 이거는 달러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달러가 기축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 입이 아니라 스위프트 CEO 입을 통해서도 제가 확인시켜드린 건데 리퀴디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XRP도 예외는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서 XRP가 브릿지로 쓰이고 싶다면 그만한 리퀴디티를 갖춰야 됩니다. 무역대금이라던가 외환시장의 그런 트랜잭션을 처리하려면 그만한 리퀴디티를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왜 XRP를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들고 싶은 그런 야심찬 포부를 품고 있는데 왜 처음부터 무역대금이나 외환시장을 손대지 않고 왜 레미턴스 시장으로 갔어요? 왜 거기로 기어 들어갔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데서 리플사가 딴짓하는 걸로 보이는 분들께 답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죠? 유동성이 아직 그만큼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XRP의 유동성이 받쳐줘야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무역대금 처리나 또는 외환시장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걸 한 번에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인 리테일 금액인 레미턴스 시장으로 간 거예요. 개개인들이 막 100만원, 몇십만원 또는 큰 액수 가면 뭐 한 1000만원까지도 보내는 그런 리테일 레미턴스 시장을 공략하면서 그 공약을 하면 왜 리퀴디티가 상승하죠? 아까 제가 그 사이클 설명드렸죠. 리퀴디티가 갖춰지고 볼륨으로서 유즈 케이스로서 실제 비즈니스에 쓰이게 되면 마켓 메이커들에게 수요가 창출되고요. 그럼 마켓 메이커들이 더 진입을 하면 리퀴디티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반복엔 반복, 사이클 반복되면서 결국에 무역대금이나 외환시장까지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리퀴디티가 갖춰지면 그쪽 역시도 쓰게 돼서 더 많은 볼륨과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겁니다. 그거고 역시나 XRP가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리퀴디티. 리퀴디티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달러가 기축인 이유도 리퀴디티가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사람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달러 패권 뭐 이런 거 좋아요. 음모론도 좋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호기심 있다면 한 번쯤 보십시오. 하지만 재미로 보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왜 달러가 기축인가, 그리고 국제통화제도상에서 달러가 어떠한 역할을 갖고 있고 어떠한 장단점을 갖는지 기축이 되면서 그걸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그런 내용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김 부사님이 질문 주신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이제 파리 핀테크 포럼에서 리플 CEO와 저 스위프트 CEO 대한 걸 잠깐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인용을 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저 때 진짜 스위프트가 견제가 장난 아니었어요. 아까도 보셨지만은 디지털 에셋 뭐 다 다크코인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하고, 그거 디지털 에셋 세르먼트로 쓰이기에는 야 안티모니 론더링도 안 돼 있지, 레귤레이션 정리도 안 돼 있지, 그리고 볼라틸리티 가격 변동성도 심하지, 이거 쓸 수 있겠냐? 이거 쓰레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거기에 대해 반문을 하고 막 피 튀기게 대결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 질문하신 거를 김보사님 질문으로 생각을 했나 보네요. 자, 어쨌든 질문 내용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시간이 꽤나 된 것 같네요. 이제 2시간이나 했네. 슬슬 마무리를 해야겠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항상 너무 막 마음에서 그런 생각에서 되게 냉정한 그런 측면의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 분들께는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얘기가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절대로 XRP를 무조건 홀드하세요. XRP 들고 가면 무조건 부자 됩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날까지도 단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그런 얘기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XRP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거는 확실히 리스크가 있는 투자입니다. 이거는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리프사가, 제가 설명드린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리프사의 예상대로 성공을 하면은 그만한 XRP 가격을 보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리프사가 실패한다면 XRP 역시 또한 성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싸움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인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길에 접어든 게 아니에요. 그 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들려오는 소식들에 대해서 정확한 소식들을 캐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좀 마음 아픈 얘기라면은 송구합니다만, 그래도 이 얘기는 가끔씩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김태경님 질문은, 제가 이제 10,000원을 가게 된다고 하면 이제 유튜브 방송을 그만둔다고 하는데, 10,000원 정도 가격이면은 어느 정도 리프사가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만두냐, 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10,000원이 된다고 해서 리프사가 성공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사실 10,000원보다는 그거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리프사가 어느 정도 유동성 그리고 볼륨을 확보했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가격이 우상향하는 게 보인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맞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리플사가 조금 더 고객을 늘리고 조금 더 많이 사용되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게 가격에 반영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 가도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맥락이 중요한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 한 600원 좀 안 되는 가격이고 한 1년 뒤에 10,000원 됐으니까 리플사는 이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다른 변수가 너무 많죠. 투기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보다는 더 중요한 맥락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뭐 한 2,000원밖에 안 될지라도 리플사의 그런 비즈니스가 좀 더 고객이 많이 확보되고 VG 볼륨이 늘어날 때마다 거기에 발맞춰서 이 추세가 같이 맞춰진다, 가격이랑.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거죠. 물론 가격은 10,000원에 미치지 못하지만요.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윤님 어서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맞아요. 참고로 이제 그 질문 주셨으니까 리플 XRP님이 얘기해서 제가 참고 삼아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리플 XRP님이 얘기하신 게 리플사에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120불 얘기하는데, 아마도 데이비드 슈왈츠 얘기를 근거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데이비드 슈왈츠가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리플사가 전 세계에 있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본인들이 캡처했을 때, 완벽히 장악했을 때
최소 120불 이상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기억하세요. 데이비드 슈왈츠가 한 말이지 미래에서 온 사람이거나 또는 신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냥 데이비드 슈왈츠 개인 의견이에요. 예.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한 건 사실입니다. 예, 워라워라 어서오세요. 자, 오늘도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그래도 상승률은 낮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씩 오르고 있긴 하네요. 예, 다른 게 훨씬 많이 올라갔고 박탈감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르긴 오르니까요. 예. 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약간 슬프긴 하네. 다른 게 워낙 많이 올라갔고. 아. 자, 프리맨님 워라 어서오세요. 지각을 하셨네요, 확실히. 10만원 가면 퇴사하신다고요? 아, 일단 만원, 아니, 일단 1000원부터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태경님 질문까지만 함께 확인해보고 오늘은 이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마지막 내용. 혹시 스위프트가 R3 세틀먼트 사용한다고 한 거 오늘 얘기하신 게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R3 세틀먼트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아까 보신 인터뷰 때 발표를 했던 겁니다. 뭐를 발표했냐면 스위프트 GPI가 링크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GPI 링크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블록체인인 R3 코르다 네트워크와 연결을 지원하겠다라고 파트너십 소식을 저 자리에서 밝힙니다. 리플 CEO가 있는 자리에서 밝혀요. 굳이 저거를 또 저 자리에서 바로 발표를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코르다 네트워크와 GPI와 연동할 수 있도록 GPI 쪽에서 API를 제공하는 것 뿐입니다. API를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코르다 개발자들이 이 API라는 거를 통해서 스위프트 GPI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냥 이것과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링크가 될 수 있는 것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두고 아까도 제가 이제 머니그램과 월마트 설명드리면서 비유해드린 거 있죠. 3단 논법에 의해서 리플과 머니그램이 파트너니까, 그리고 머니그램이 월마트와 파트너니까 리플과 월마트는 파트너. 이런 식의 논리를 해외나 국내에서 많이 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 상황에 대입해서 얘기하면 리플과 R3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왜냐면 이 코르뎁이라는 코르뎁 세틀러, 그게 이제 XRP를 최초의 세틀먼트 에셋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고, 이런 가운데 코르다 네트워크와 스위프트 GPI 연결이 됐으니까 리플과 스위프트는 뭔가 관련이 있다. 뭐 XRP를 스위프트에서 써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코르다 네트워크에 있는 친구들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페이먼트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코르뎁이라는 걸 통해서 XRP를 쓸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트 아니면은 법정화폐 아니면 XRP, 그거를 선택적으로 세틀먼트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스위프트가 이렇게 코르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XRP를 쓰거나 이런 관계가 된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 소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파리 핀테크 포럼 리플 CEO와 스위프트 CEO 같이 나온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밝힌 겁니다. 스위프트 CEO가 뭐냐면은 견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도 코르뎁으로, 이 코르다 네트워크 R3로 잡았죠. 야, R3 코르다가 니네랑 하는 걸 더 좋아할지 우리랑 하는 걸 더 좋아할지 한번 볼래? 한번 맞짱 떠볼까? 이런 느낌으로 한 거예요, 그때 한 게. 근데 이거를 와전시켜갖고 소설을 써갖고 뭐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자극적인 소식을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틀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비트
아, 다자바님, 예, 워낙 반갑습니다. 에스크로요? 에스크로, 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거의 2시간 가까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거 의도치 않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갔을 줄 몰랐네요. 자, 어쨌든 2시간 동안이나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함께 내주셔갖고 함께 했는데요. 오늘 역시도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인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몸이 계속 빌빌대고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지막 멘트로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시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저도 빨리 몸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좋은 소식과 좋은 내용들 그리고 좋은 얘기들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XRP 팩토리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